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지난 금요일이죠, 삼성전자의 인텔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에 대해서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오지 않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죠?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 종목군들이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요, 삼성전자가요,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추가 보도가 나왔어요. 거기에 따라서 관련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요, 4분기 지금 어닝 시즌인데요,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그런 종목군들 무엇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자, 인텔의 파운드리 수주권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22일, 그죠? 현지 시간, 미국 시간으로 진행된 인텔의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요, 최고 경영자가 이날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앞으로 파운드리를 맡길 제품과 회사 이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다. 그죠? 요 공개는요, 4달 정식으로, 그죠?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라고요, 발표를 했어요. 자, 지금 알려진 바로는요, 삼성전자가 최근 인텔의 사우스 브리지로 불리는 PC의 메인보드 칩셋 생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내용이죠. PC의 메인보드에서 컨트롤러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는 전원을 관리하는 반도체다 해서 시장에서는 당초 이제 CPU는 아니고 미국의 반도체의 공장에 있는 오스틴에서 생산하는 것이 14나노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CPU보다는 GPU를 대량 생산을 수주를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못 미치는 분석이 나오면서요, 좀 실망 매물이 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은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인텔이 2023년부터 위탁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는 얘기죠. 인텔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반도체 핵심 부품을 자체 생산을 하되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을 파운드리 업체에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추가 수주 가능성이 크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요번에 그런 발표 이후에, 그죠? 블룸버그 통신하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한다는 기사가 나는데요. 그 내용 살펴보면은 삼성전자가 최대 170억 달러 18조 8천억을요, 투자를 해서 미국의 텍사스, 애리조나 혹은 뉴욕주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나왔고요. 또 같은 비슷한 시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이 한 100억 달러, 한 11조 이상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공장을 증설.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 내 유일한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것이 바로 텍사스주의, 그죠? 오스틴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에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3나노미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 지금 오스틴에 있는 반도체 공장은 14나노급이라 했어요. 근데 3나노급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올해 착공을 해서 2023년 공장 가동을 목표를 하고 있다. 자, 2023년 뭐가 맞닿고 있죠? 아까 인텔이 발표할 때 2023년부터 위탁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그죠? 맞물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인텔과, 그죠? 그리고 이제 인텔의 수주권과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미국 내 공장 증설, 그죠? 이런 부분이 맞닿으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특히 대만의 TSMC, 그러니까 파운드리 세계 1위 업체가 작년에 2024년까지 미국 애리조나주에 120억 달러에 투자해 5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을 위한 공장을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를 작년에 해서, 삼성전자도 미국 내에 있는
파운드리를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지금 검토 중에 있지만은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근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오스틴 공장 증설은 계속 검토 중인 사안이지만 아직 투자 규모나 시기 등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면서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제품과 인텔에서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를 맡길 회사에 대해서 2월 중순경에 이제 이 CEO가 새롭게 이제 자리에 오르는데, 그죠? 그 이후라면은 뭐 당분간은 그러면요, 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권도 있어서 투자 발표는 그죠? 당분간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려요. 자, 요 이제 수혜주로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제 공장을 새로 짓는다라면 이제 원익 IPS, 그죠? 예, 반도체 증작 장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익 IPS는 삼성전자가 지분 참여도 한 회사죠. 그리고 이 파운드리 양 매출 비중이 2019년도에 6%에서 올해죠. 올해는 한 19%까지 그죠? 확대가 될 전망이다. 그래서 이 원익 IPS가 이제 전공정 장비 쪽인데, 그죠? 이 파운드리 양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크게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도 삼성전자에 반도체 전공정을 납품해서 공장을 짓게 되면 원익 IPS, 유진테크 당연히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코미코는 이제 미국 오스틴의 정밀 세정과 특수 코팅, 그죠? 반도체 기능성 부품을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미국 법인을 두고 있어서 삼성전자에, 그죠? 예, 주 고객처다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장을 지면은 코미코 수혜 받을 수 있고,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 업체인데요, 그죠? 예, 이것도 이제 오스틴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옆 지역에 지금 ENF 테크놀로지도 공장을 짓고 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공장을 증설을 해서, 그죠? 생산을 더 많이 하면은 소재도 더 수요가 증가돼서 실적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건 이제 회원 가입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그죠? 변동성이 커진 이러한 장세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인, 좀 어제 했던 내용인데요. 삼성전자, 인텔, 파운드리 수주기에서 이제 코미코, ENF 테크놀로지가 뭐 하는 회사고, 그죠? 공장이 어디 있고, 그죠? 그런 부분인데요. 예, 여기 보면은, 월덱스도, 미국에, 법인이 있다 그러죠? 그런 부분.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는, 저기 칩리스 회사고, 넷패스, 후공정 쪽에 강한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반도체 부분을요, 저 크게 나누면은, 이제 전공정 관련주 원익 IPS라든지 뭐 PSK, 유진테크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전공정 그리고 EUV 이제 극자외선이죠. 지금 다 나노급으로 미세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미국 공장 3나노급으로 간다 그러죠. 그런 부분. 그래서 EUV 관련 종목이라든지 패키징, 그러니까 뭐 후공정에서 패키징하고 뭐 테스트 쪽이 있고요. 그렇죠? 범핑이 있는데 이러한 관련 종목, 또 부품주, 그렇죠? 그리고 TSMC가 요번에 30조 원 넘는 투자를 한다 해서 TSMC가 거래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이제 검사 장비 업체들, 그렇죠? 이러한 종목으로 각 부분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요로 관련된 종목군들을 쭉 훑어봤을 때, 수급적인 사항이라든지 특히 지난 금요일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컸는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종목, 누가 주가 관리를 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 종목 중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세분화된 것 중에서 부품주 쪽, 그러니까 월덱스라든지 하나 머트리얼즈, 원익 QNC, 제가 이제 부품주, 이제 실리콘계 부품주죠. 그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해서 하나 머트리얼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차트를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코미코를 보면요,
거래가 죠 이 83만 주 상당히 많고 윗꼬리도 상당히 길어지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미국의 공장을 증설을 한다는 발표를 하기에는 그죠? 이재용 부회장과 부속과 맞닿기 때문에 아마 발표가 당분간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뭐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보다는 그죠? 어차피 역사적 신고가인데요. 좀 더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물론 이제 수급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19만 3천 주를 매수해서 좋은 모습이지만은 너무 거래가 가열이다라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좀 더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서 만약에 코미코 갖고 계시는 분들, 그죠? 일부 뭐 한 절반 정도는 한 번 30% 정도는 월요일 날 좀 오늘 시간에 거래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라서 뭐 일부 플러스권에서 한번 팔아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도 이제 거래가 많죠. 윗꼬리 좀 달아주는 모습. 그런 부분 봤을 때 조금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 않나라뇨. 그래서 오늘 인텔 파운드리 수주권에 대해서 조금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 그죠? 뭐 가격 조정은 저는 없을 거로 봐요. 그죠? 어차피 파운드리 쪽의 수주는 아마 기정 사실화 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그래서 조금 일부 챙겨 놓는 것도, 그죠? 차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원익 장비주들도 원익 IPS는 좀 윗꼬리 상당히 크게 거래 좀 많죠. 근데 유진테크는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군 중에서 크게 휘둘리지 않은 종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죠 하나 멀티리얼즈라든지, 그죠? 거래가 상당히 작죠. 그죠? 아까 다 많이 터졌는데, 그리고 원익 QNC라든지, 그죠? 그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이 월덱스라든지, 그죠? 그래서 부품주에 대해서요, 뭐 거래가 다 작아요. 그죠? 부품주도 제가 소개시키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군들 반도체에서 한번 만약에 지금 말씀드렸던 뭐 코미크라든지 ENF 테크놀로지, 뭐 AD 테크놀로지, 그런 종목군 중에서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다 해서 좀 이익을 좀 챙겨 놓으신 분들은 좀 이러한 종목군 쪽으로 한번, 어차피 단기 저희도 이제 삼성전자 30% 해서 반도체 쪽에 30%인데 이제 메인이 삼성전자, 그리고 네페스가 이제 세컨 종목이고, 나머지 종목군 중에서는 그렇죠? 뭐 5%가 됐건 10%가 됐건 20%가 됐건 자기 나름대로의 투자 성향에 맞게 목표치를 정하고, 그렇죠? 그리고 순환매 양상으로 수익을 내면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부품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4분기 실적 시즌으로서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축은 금융정보 FN 가이드가 18일날 발표를 한 거고요. 오른쪽은 11일날 발표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일주일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종목군을 보면요, 일단은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많아요. LG화학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그죠? 4,000% 증가한 9,984억으로 추산이 된다는 얘기죠. 삼성 SDI도 2,300%, 23배 증가, 에코프로비엠은 1,000%, 10배, 일진 머티리얼즈는 8배 성장한 184억을,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LG 상사가 한 23배, 금호석유도 한 11배 정도, 유니테스트 6배, SO일 6배 정도, YG 엔터테인먼트가 한 6배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다라고요. 보시면 되고,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종목군에서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그렇죠? 4분기 예상 영업이 2,900억으로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또 이마트,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솔루션, 현대제철, 한전, 대한항공, 롯데칠성도 그렇죠?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 자, 이 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봐왔던 종목군들, 그렇죠?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솔루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오른쪽 보면은 이제 11일 날 나온 건데,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일진 머티리얼즈, 하나솔루션,
LG화학, 그죠? 대한항공,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자, 그 중에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도요, RFHIC. 자, 우리가 이제 이 5G 통신 장비 쪽에서 우리가 이제 메인급으로는 KMW를 보고, 그죠? 그리고 세컨 종목으로 RFHIC를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동안에는 화이발, 그죠? 이 매출이 상당히 컸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삼성전자로 향하는, 그죠? 매출 비중이 크다, 그죠? 또 삼성전자가 이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를 공급할 때 RFHIC 한 70% 된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RFHIC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눈에 뜨는 것이 BH예요. 이제 스마트폰에, 그죠? 연속 인쇄 회로 기판을, 그죠? 제조를 하는 회사인데, 성장성, 제가 계속 성장성이 상당히 좋다, 그죠? 근데 수급이 좀 안 따라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니테스트, 아모텍, 뭐 엑시콘도 다 뭐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좀 재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서 좀 코스닥 시장 쪽에 관심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중에 BH에 대해서요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BH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인데, 2019년 기준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비중이 한 80% 이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이 애플 쪽에서, 그죠? OLED 채택률이 높아지면서요, 이 북미양, 그죠? 수출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면서, 여기 보면 북미 고객상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3% 정도 증가를 할 거고, 또 접놈폰 있지 않습니까? 폴더폰이 이제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화면이 커지기 때문에 이 연속 인쇄회로 기판이 들어가는 숫자도 늘어난다. 거기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아지는데, 234원, 이건 이제 NH투자증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97% 크게 성장할 걸로 보지만은, 시장에서 내다본 것은 한 360억대, 그렇죠? 그러니까 300억 중반대 대비해서 조금 더 하회할 걸로 본다 해서, 오히려 실적 발표가 끝나면은, 그죠? 오히려 뜬다. 왜냐하면은,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낮지만은, 올해, 이건 이제 작년이에요. 4분기니까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그죠? 100% 증가한 1100억으로 달성했어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본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BH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면서, 성장성에도 주목을 해달라라는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쪽만 계속적으로 실적이 나왔고 비중이 크지만은, 이 5G 안테나 모듈용 케이블 2021년, 자, 퀄컴한테 이것이 이제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갔죠. 디케이트하고. 디케이트는 자회사예요. 두 회사가 상한가 들어가고 여태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 또 이걸로 그치지 않고, 자, 아까 말한 우리가 이제 이 2차 전지, 전기차가 본격 성장, 지금 신차 나오는 것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10%, 20%, 30%가 넘어갈 거고, 이게 주가 된다. 그러면은 이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성장이 가능한데, 바로 전기차 배터리용 연성인쇄로 기판이 내년서부터, 그렇죠?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 이 좀 BH가 그동안에는, 그죠? 디스플레이 쪽만 비중이 컸는데, 여기 보면은 신규 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패키지향 연쇄회로 기판과 5G 안테나 케이블용 연쇄회로 기판 고성장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두 제품의 매출 비중이, 그죠? 올해 10.5%에서 2024년에는 40, 성장세가 엄청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디스플레이가 10%밖에 안 되는데, 아니죠. 아까 말한 케이블하고 이 전기차가 10.5%인데 앞으로 45%까지.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쪽이 88%인데 45.5주면은 앞으로 55%대까지 떨어지고, 그렇죠? 전기차하고 이 통신 5G 통신용 쪽과 45% 성장성이 엄청 크게 된다.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아진다. 당연히 BH.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리차 전지라든지 다른 여타 종목, 반도체라든지 크게 올라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지 않나.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탈피 시도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보죠. 그죠? 자, 이것이 BH인데요. 지난번에 23,000원대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되물렸다가 이틀 만에 그러니까 빠진 만큼 다시 회복시켜주고 전고점에서 이틀 어제 정도 조정받았는데 요번에는 좀 지지를 요 가격대 정도죠. 어제 저점이 얼마입니까? 22,600원, 22,500원 정도 지지를 하고 어제 거래량도 100만 주 상당히 적죠. 저는 오히려 22,500원 전후에서는 한번 좀 물량을 우리가 이제 5G 통신 장비하고 스마트폰 양쪽 합쳐서 그죠? 뭐 5% 하던지 아니면 합쳐서 둘 중에 하나를 10% 하라는데 스마트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 전기를 메인으로 보고 그죠? 세컨 종목으로 MC넥스로 봤는데 MC넥스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뭐 좀 일부 물량을 줄여줘서 그죠? BH로 좀 교체 매매해도 크게 무방하다. 진짜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을 하려는 그런 신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우리 이 교재에서도 나갔듯이 그죠?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에요. 움직임 상당히 좋고 수급적인 상황도 갈수록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갖고 계시는 분들 끌고 가자. 자, 그리고 에너지 관련,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뭐 하나솔루션, 이제 두산, 푸어셀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뭐, 그러니까 풍력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이제 수소 그죠? 이러한 대표 종목군들 저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 정혜영 가입 안내죠. 3개월에 150만 원이고요. 그리고 1년에 400만 원인데, 자, 조금 투자 금액이 되시고 좀 새롭게 투자를 하고 싶고 최근에 이제 주식 환경이 상당히 있죠? 변동성이 커지는 그런 모습, 특히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되는 이런 장에서 혼자 한 것보다 누구랑 같이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신한은행으로 그죠?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으로 그죠? 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연락처에다가요 성함하고 그죠? 정혜영 가입해라는 안내문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월요일날 오전에 들어와서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현재 포트폴리오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